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양아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들의 잠시 쉬어가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라고 하면은 저희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디지털 미디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루 평균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거의 뭐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일상화, 그리고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량의 급증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좀 주목을 해봤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여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뉴스부터 해서 뭐 저희가 열심히 요즘 또 보고 있는 뭐 OTT 영상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숏폼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 중독 이런 지금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미디어 작은 이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과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통해서 여가 시간을 즐거움을 또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 영역도 사실 뭐 최근에는 그 단톡방을 카톡에서 만들어서 서로에 대한 업무 지시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업무 영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뭐 만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점차 이 스마트폰, 이 디지털 미디어의 대표적인 그런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해지고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 장시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디지털 중독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 3세에서 63세 이용자 중에서 거의 23.6%가 사실상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볼 수 있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높고 이용 조절력이 낮고 그래서 문제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현저성은 아무래도 일상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절 실패는 자율적으로 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또 문제적 결과라고 한다면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이 디지털 세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더 갇히길 원한다. 이 디지털 헤로인이라는 것. 정말 중독성이 높은 이런 활동이 사람들을 디지털 꿈의 세계로 빠뜨리고 또 이것이 중독적인지 이런 감각조차 마비시킨다라는 글귀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이 2023년에 스마트폰 음, 그런데 이것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비해서 점점 그 응답도가 감소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습관적 이용들이 점점 우리가 이 심각성도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고 또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서 스마트폰의 편리성에 가려져 있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에 다 동의를 해서 이런 캠페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라고 미국 뉴욕에서 2010년부터 매년 하루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오프라인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또 습관적으로 이용하거나 뭐 SNS에 중독되거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그리고 최근 그 G 제너레이션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런 G 제너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테크 디톡스라든지 뭐 안티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 언플러그 이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단절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이 이용자의 통제권을 회복하겠다라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뭔가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중독과 그리고 그것을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기, 디지털 미디어를 뭐 보지 않기, 이런 것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건대 이 학문적 관심은 다양한 그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에 대한 개념적 정리, 그리고 어떤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우려와 비판의 담론들이 거의 오가고 있는 그 정도의 단계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세계 IT 강국이다, 탑이다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특히 이런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동기 그리고 촉진하는 요소 또 방해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의 정의로는 뭐 디지털 단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또 많이 들어본 디지털 디톡스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이탈, 자살 이런 용어들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그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실제 세계에서의 어떤 사회 작용에서 집중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사용을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중단하는 활동이고 또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는 시도들을 통해서 습관적 이용에서 벗어나고 또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는 것, 목적성 있게 이용하는 것, 이러한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가 의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비의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 자발적인 단절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고 싶다든지,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다든지, 혹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디지털 디톡스를 하거나 언플러깅을 하거나 이런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비자발적으로 단절이 되는 경우는 뭐 디지털 디바이드, 인프라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비자발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분류해서 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의 동기로는 진정성에 대한 고찰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좀 건강도 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서 뭐 활동하는 시간들이 짧아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뭐 SNS에 중독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상향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신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어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기 위한 이런 동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쇼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강력한 그 도파민을 제공하다 보니 집중력도 점점 이제 짧아지고 뭐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롱폼을 전혀 이제 보지 못하고 1.25배속, 1.5배속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 집중하고 또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도로 집중력 강화를 위한 그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를 하기도 한다고 그 연구 결과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안전이라든지 뭐 자유를 찾겠다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더 강화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동기를 파악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의 유형으로는 보통은 아예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특히 SNS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온라인 미디어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더 소외감을 줄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치매적이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어, 간주되는 것을 회피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가 단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의 단절로만 이해되는 이런 협소한 그런 관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로는 아무래도 이 소셜미디어 이용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 뭐 우울증이라든지 삶의 만족도가 감소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10년치 중에 10편을 대상으로 해서 메타 분석을 해봤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를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디톡스라는 용어로 쓰고 있었고요. 이 디지털 디톡스는 우울증 완화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왔지만 삶의 만족도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적 웰빙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이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는 그런 세분화된 영향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흥미로웠던 실험 연구는요, 제 모든 기기에서 알림을 24시간 동안 비활성화하는 방해 금지 챌린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알림이 없을 때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고 또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이 뭔가 기대만큼 본인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혹은 사회적 소속감이 좀 감소했다고 느끼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 이후에 연구 대상의 약 3분의 2 정도가 향후의 알람 관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실제로 또 2년 후에도 이 중에 절반이 되는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디지털 미디어 보지 않기, 뭐 이용하지 않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저희의 관심보다는 이 기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줄이면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있다. 뇌가 10년 젊어진다. 이런 제목을 단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디톡스가 이토록 외로운 일이란 걸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라는 이제 논평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이 기사의 논점에 따라서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의 어떤 관점도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줄이면 정말 효과가 높다. 효과를 정말 볼 수 있다라는 연구를 가지고 왔었고, 이 두 번째, 논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소셜미디어 디톡스를 했을 때,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생각보다 더 효과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그 연구를 또,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로 이제 넓게 바운더를 좀 형성을 해서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행위의 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동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 요인과 또 반대로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인이 무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요. 연구 기간으로는 2025년 1월부터 2월 해서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고 또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 경험이 있다고 했던 20대에서 60대 남녀 총 24인을 대상으로 해서 면대면 1대1 신층 인터뷰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문항들은 그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촉진 요소, 방해 요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응답을 들으면서 또 더 깊게 세부 질문을 추가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그 논문을 쓰고 있는 단계여서 네, 러프할 수는 있지만 네, 흥미로운 결과들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크린 타입을 보아하니 제가 어떤 어플을 얼마만큼 쓰는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루 종일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정말 너무 맞는 말이고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업무용 뭐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뭐 카톡을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 시간은 어떠한가를 물어봤을 때, 이제 뭐 일일 평균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간을 물어봤을 때 20, 30대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얼마나 하느냐. 뭐 영업직인 경우에는 거의 뭐 계속해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사용량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5, 60대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본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보통 뭐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용 플랫폼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0, 30대는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이용을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40대 이후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그리고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나 정보 검색과 같은 실용적인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장점으로는 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서 여가 및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신체적인 영향,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뭐 라운드 숄더로 자세가 변형된다든지 이런 것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물론 인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터뷰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 및 감정적 영향이라고 함은 역시 뭐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이 허위 정보를 습득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이었는데요. 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 유대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24인의 그 연구 대상자들이 얘기했던 경험으로는 의도적으로 차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단점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이런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의 경험을 실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스스로 강하게 제한하고 단절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은 너무 힘들다. 뭐 SNS 계정 아예 탈퇴한다거나 뭐 스마트폰 없이 아예 외출을 해서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상적으로 조절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을 줄이거나 관리를 하는 쪽으로 뭐
식사 시간은 내가 보지 않겠다. 혹은 알림은 해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일상적인 조절을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예 리셋을 하는 그런 상황도 사실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뭐 산에 간다거나 시골 뭐 캠핑 간다거나 이렇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곳에 가는 경우. 그래서 뭐 응답자 중에는 뭐 쿠바에 여행을 갔는데 와이파이 존이 정말 정해져 있어서 공원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비강제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디톡스를 2주간 경험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가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그런 자발적 실행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이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적 실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실행 시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차단 방식, 뭐 스마트폰을 전원을 아예 꺼버린다거나 혹은 요즘에 그런 것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이제 어딘가에 이제 박스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그 박스에 넣어두고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삭제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도움을 받는 이유가 사실상 이 미디어 이용 자체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적 실행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럽고 뭔가 너무 답답하고 그랬지만 서서히 환경에 이제 적응하게 되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긍정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보지 않기 실행 기간으로는 뭐 24시간에서 짧게는 하루에서 6년까지도 장기간을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그 단기적인 경험은 사실 의도적으로 락다운을 하는 그런 차단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장기적인 경험은 이렇게 완전히 차단하진 않지만 일상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일상적 조절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단기 경험과 장기 경험을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동시에 실천을 하기도 한다고 네, 응답을 했던 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한 이 강력한 동기라고 한다면은 역시 그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을 뭔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추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개선해서 업무 효율을 증진한다거나 그리고 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흥미가 사실상 너무 보다 보니까 흥미가 오히려 줄어서 이렇게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를 하는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서 개인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이 실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함은 가장 중요하게 모두가 응답했던 것들이 바로 개인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의식. 내가 어떤 것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명확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더 이를 좀 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물리적, 기술적 제약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활동이 있었을 때, 뭐,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이제 공연 관람을 한다든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에 몰입을 할 때, 오히려 이 디지털 미디어 소비를 대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나 혹은 뭐, 여러 명이 다 같이 함께, 단절을 경험을 했을 때, 좀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 저도 사실 경험이 있지만 저는 최장 3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업무가 다 단절이 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이 소외에 대한 불안, 이 포모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문자, 전화 이런 것들로 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멀어져 있고 단절이 돼 있으면 이게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즉각적이고 강한 자극,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그 일러스트레이션에도 나왔듯이 도파민 중독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보상감에 대한 중독이 이 지루함을 견디기 어렵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를 오늘은 정말 3시간은 해봐야지라고 하더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스크롤을 막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부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상 완전히 이 온라인 세계에서 아웃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업무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업무 지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어, 조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제 나타난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신적인 여유를 찾았다.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 건강도 증진되고, 또 그 가족과 어떤 인간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그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됐다.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또 정보의 필터링, 우리가 SNS를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도 자꾸 이제 보게 되고, 또 정보도 허위 정보도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었다라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4인의 그 심층 인터뷰의 내용을 쭉 모아봤을 때 거의 이제 100장이 넘는 그 녹취록을 이제 보면서 정말 어, 다양한 이유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의 동기와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딥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을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급증을 하고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상 저희도 모르진 않지만 이러한 그 개인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다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관련 연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그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다루었다는 그런 탐색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다른 국가에서의 선행 연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국가의 선행 연구들도 사실은 과거 좀 오래된 연구들이 많긴 했는데요. 이 디지털 기술 격차에 대한 강제적 현상보다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어, 뭔가 내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를 보통 디지털 디톡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뉴스나 방송에서 이 자주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제 용어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 지자체 캠페인에서도 직관적으로 디지털로부터 이제 디톡스를, 독소를 빼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활용해서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 공통의 용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정의하는 각각 개인의 그런 개별적인 정의는 다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디톡스와 이제 유의어로는 디지털 다이어트, 디지털 단식, 네트워크 단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남성 중에 한 분은 이제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를 본인은 2018년부터 들었던 것 같다. 그때가 벌써 트렌드였던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당시에는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우연히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강제적으로 한번 해보니 굉장히 좋더라라는 그런 응답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디톡스가 왜 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 혹은 보지 않기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들 잠시 멈추자, 뭐 디지털 잠시 멈춤, 그리고 청소년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이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가 뭐 미국에서 뭐 매년 하루를 지정해서 다 같이 동참합시다 이런 캠페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뭔가 내가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겠다, 의지를 좀 가져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차원의 방안, 이 모색 방안이 필요하다. 어, 그 사회적 차원의 방안에 어떤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개인의 의지나 실천보다는 뭐 지자체라든지 아까 저희가 디톡스 프로그램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이 사실상 최근에 많지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해져야 이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를 했을 때 더 할만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설계 자체가 이용자 친화적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것이 요즘 최근 굉장히 중요도가 이제 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 과몰입 위험성 인식을 좀 제고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린이 청소년기에서부터 건전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어, 너가 카카오톡에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업무 지시를 한다면 뭔가 확인을 하고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단절됐을 때 더 불안감이 커지고 또 단절 자체를 어떤 사회적 결핍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노력으로나 혹은 뭐 사회적인 그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연결되지 않아 있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구 대상자가 총 24인이었는데요. 그중에 50대 이상은 전체의 12.5%밖에 되지가 않아서 주로 이제 20, 30대, 40대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기라고 제시어를 주었을 때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사실 있는데 이러한 그 기기로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도 그 디지털 미디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기기에
이용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실 뭐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든지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뭐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의가 사실상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연구자에 의해서 또 더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들 자체도 조금 명확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이 탐색적 연구였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관련 변인들의 어떤 유형화를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민속지향적 연구 등을 수행해본다든지 하는 그 후속 연구가 진행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주말인데 내일 또 월요일을 맞이하는 이런 일요일 저녁에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뇌를 쉬어주는 이렇게 해먹에 이렇게 바다에 누워서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디지털 미디어를 계속 해서 저희가 손으로 뭐 조작을 하고 뭔가 끊임없이 보고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쉬고 있다. 지금 내가 뭔가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 뇌에 과부하를 주는 그런 활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 짧게는 뭐 1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이라도 모든 하루 종일 고생한 뇌를 좀 쉬어줄 수 있는 그런 타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